어머니가 아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어떤 무기도, 어떤 독도, 어떤 질병도 그를 해치지 못하는 완전한 불사의 몸,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아들을 지키는 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것을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훗날 그 아들을 죽인 남자와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어떻게 상처가 되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떤 업보로 돌아오는지 오늘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갓 오브 워는 플레이스테이션의 대표 게임 시리즈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조금씩 달라지나 이번엔 그리스 신들의 학살자이자 전쟁의 신 크레토스가 북유럽 땅에서 아들 아트레우스와 함께 신들의 세계에 맞서는 이야기인데, 이 영상에서 우리가 따라갈 것은 주인공인 이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여정 안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을 짊어진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프레이야, 바닐의 신족의 중진이자 발키리들의 여왕, 또한 북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마법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녀가 왜 숲속에 혼자 숨어 살게 되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프레이야는 원래 그런 삶을 사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에시르와 바니르 두 신족 사이에 오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정략 결혼으로 오딘의 아내가 되었는데, 오딘은 결혼 생활 동안 그녀의 마법을 배워 잔혹한 실험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에 그녀는 자신의 마법이 모욕당했다고 느껴 그와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딘은 전혀 뉘우치지 않았고 오히려 분노와 굴욕감을 느껴 그녀에게 복수를 다짐하게 되는데, 오랜 준비를 거친 끝에 프레이야의 전사의 능력을 모조리 봉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프레이야는 검으로도 마법으로도 타인을 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이 사는 세계 미드가르드에서 절대 떠나지 못하도록 특수한 결계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발키리들의 대장이었던 프레이야는 싸울 힘을 잃고 고향도 잃고 숲속 오두막에 홀로 유배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오딘과의 결혼에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 발두르. 발두르가 태어날 때 프레이야는 운명을 알아보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 노른에게서 예언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은 불필요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의 예언이 증명이라도 하듯이 팔 안에 갓난아이는 너무 작고 너무 무력했습니다. 이에 프레이야는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그 예언만은 막겠다고.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바니르 마법을 아들의 몸에 새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발두르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불사의 축복. 발두르의 몸에 새겨진 룬 문신들이 그 마법의 흔적이었습니다. 칼도, 불도, 독도, 어떤 마법도 그를 해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법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발두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통만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음식의 맛도, 바람의 감촉도,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도, 삶을 살아있게 만드는 모든 감각이 차단된 것입니다. 발두르는 수백 년을 그 감각의 공백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프레이야에게 몇 번이나 간청했습니다. 마법을 풀어달라고. 이대로 사는 것은 죽는 것보다 낫지 않다고. 그러나 프레이야는 거절했습니다. 아들을 잃는 것이 두려워 아들이 이미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발두르가 프레이야에게 말하려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백 년을 다듬으면서 어머니가 정확히 자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갔는지 이해시키려 했던 말들. 아무것도 맛볼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조차 닿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런데 정작 두 사람이 마주했을 때 프레이야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너가 느끼는 바가 변하지 않았다는 건 안다. 발두르는 수백 년째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는데, 프레이야는 그 말을 입에 올리면서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겪은 고통의 본질을 수백 년이 지나도록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발두르는 폭발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분노를 들이미는 순간 크레토스가 그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크레토스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연한 만남에서 비롯되어 과거의 상처가 맺어준 사이였는데, 아트레우스가 숲에서 활쏘기 연습을 하다 그만 프레이야의 친구였던 멧돼지를 상처 입혔고, 멧돼지를 치료하다가 숲의 마녀와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단번에 크레토스가 다른 세계의 신임을 알아봤으나 묵묵히 그들의 여정을 도왔습니다. 훗날 미미르에 의해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며 신을 혐오하는 크레토스는 그녀와 거리를 두었고 그들 사이는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트레우스가 병마로 사경을 헤맬 때 그녀는 도와주었고, 이어 자신의 과거를 들려주며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 사이엔 부모라는 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발두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최고신 오딘의 명령으로 거인족 라우페이를 찾아 나섰는데, 그녀는 지금은 세상을 떠난 크레토스의 아내였습니다. 발두르는 라우페이의 흔적을 추적하다가 부자를 마주쳤고 게임 내내 그들을 습격합니다. 그 과정에서 크레토스 일행이 헬하임에 떨어졌을 때 헬하임이 발두르에게 과거의 기억을 보여주는데, 크레토스와 아트레우스는 그것을 목격하면서 발두르가 프레이야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불사의 마법 때문에 수백 년을 감각 없이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발두르와의 마지막 대결이 찾아왔습니다.
수백 년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온 발도르는 너가 느끼는 바가 바뀌지 않았다는 건 안다 라는 말에 더는 어머니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포기했고 마침내 그녀를 향해 칼을 겨눴습니다. 프레이야는 자식 사랑에 눈이 멀어 그의 고통을 모르는 듯 보였지만 아트레우스의 병마로 크레토스와 마주했을 때 자신도 과거에 아들이 있었으나 자신의 이기심으로 아들을 나락에 빠뜨렸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발두르에게 어떤 저주를 내렸고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조금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자신이 죽더라도 불사의 저주를 풀 생각이 없었고 발두르는 그녀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레토스는 그 사이에 섰습니다. 발두르를 막으면서 동시에 프레이야를 막기 위해 그 전투의 끝에서 우연히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아트레우스의 화살통 끈을 수선하기 위해 크레토스가 꺾어서 묶어두었던 겨우살이 화살촉 하나, 그것이 발두르의 손을 관통했습니다. 겨우살이 프레이야가 불사의 마법에서 유일하게 예외로 남겨두었던 것, 작고 여려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그 식물이었습니다. 그 식물로 인해 불사의 마법이 풀렸습니다. 발두르는 환희했습니다. 손의 통증을 느끼고 발 아래 차가운 눈을 느끼고 얼굴에 닿는 햇살과 바람을 느끼면서 수백 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에 환희하면서 그리고 프레이야는 절규했습니다. 같은 순간 두 사람은 정반대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후 크레토스는 발두르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지만 프레이야를 보곤 죽이지 않고 경고만 남긴 채 풀어줍니다. 허나 발두르는 그녀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고 프레이야는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그의 억눌려왔던 분노만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죽어야 그 이글거리는 분노를 꺼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발두르는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프레이야는 체념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발두르 손에 교살당하기 직전까지 가지만 보다 못한 크레토스가 끼어들어서 프레이야를 지키기 위해 이 보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발두르를 죽였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 발두르는 자신의 볼에 떨어진 차가운 눈을 느끼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이야는 그동안 함께했던 기억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아들을 죽인 그 남자에게 저주를 내뱉으며 영원한 복수를 선언했습니다. 허나 자식을 잃은 아픔을 알고 있는 크레토스는 그저 묵묵히 받아넘길 뿐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잠시 돌아보면 발두르는 프레이야에게 목숨을 구하더라도 모든 감각을 잃은 채 살아갈 바엔 죽는 게 낫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지금 아들을 잃을 바엔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만 크레토스에 의해 목숨이 구해졌고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이기심과 사랑에서 비롯된 업보는 자연스레 그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라그나로크, 세계의 종말이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적을 향해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프레이야는 여전히 크레토스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싸우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크레토스는 담담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았던 시절, 그리고 신에게 속아 그 아이와 사랑하던 아내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만 이야기를. 프레이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을 죽인 자가 자신과 같은 상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인 그 끔찍한 아픔을 경험해봤습니다. 그러나 크레토스의 말이 곧바로 닿지는 않았습니다. 프레이야의 내면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스스로 말했습니다. 널 용서하든 죽이든 마음을 정해야 할 순간이 온 것 같네. 솔직히 말하자면 양쪽 다 어려운 일이야. 내 안에는 아직도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이 존재해. 그 분노는 영원토록 사그라들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알아, 죽어야 하는 자가 너가 아니라는 사실도. 프레이야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용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아는 채로 그럼에도 함께 싸우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인 남자와 함께. 그에 대한 답으로 크레토스는 그녀를 구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것은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 말했지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의 삶과 죽음을 제멋대로 결정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발두르를 죽인 것을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언가를 계속 묻습니다. 프레이야는 사랑에서 마법을 걸었고 발두르는 그 사랑 때문에 고통 속에서 수백 년을 보내왔습니다. 프레이야는 그것을 알면서도 잃을 것이 두려워서 마법을 풀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아트레우스가 아팠던 것은 크레토스가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숨기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트레우스의 신성과 인간성이 충돌해 병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프레이야는 크레토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아이는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한 아들일 뿐이라고. 그 말을 받아들여 크레토스는 솔직해졌지만 정작 그 말을 했던 프레이야 자신은 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는 경계는 어디일까요? 그 경계를 넘어서도 여전히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프레이야의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 경계를 넘어선 뒤에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애프터 로그아웃은 사랑과 비극을 그리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간직합니다. 이 여정에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다음에도 역사의 뒷면에 남겨진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